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습관 하나를 바꿔볼까 합니다. 바로 냉장고 보관법이에요. 저도 50년 넘게 살면서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감자는 야채칸에, 빵은 냉장실에. 그런데 어느 날 제 혈압이 자꾸 오르내리면서 깨달았죠. 혹시 내가 음식을 보관하는 방식이 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오늘은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손해보는 7가지 식품과 보너스 1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침이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찬 공기가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 순간 습관처럼 꺼낸 건 혈압기였어요. 싱크대 옆 작은 혈압기. 수치를 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음식을 보관하는 방식이 혹시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도 아시죠? 나이가 들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냉장고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냉장고에 넣었던 것들이 사실은 상온에 두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을요. 심지어 어떤 건 냉장 보관하면 유해 물질이 더 생길 수도 있대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저는 평생 감자를 야채칸에 넣어왔어요. 시원하게 보관해야 오래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 실수였더라고요.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감자 속의 전분이 당으로 변한대요. 차가운 온도에서 감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전분을 당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감자가 더 달아지겠네?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당이 많아진 감자를 고온에서 튀기거나 구우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된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가 뭐냐고요? 국제암 연구기관 IARC에서는 이걸 가능성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EA 등급이죠.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미국 FDA에서도 감자는 냉장 보관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자는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어둡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이 정답이에요. 저는 싱크대 아래 찬장에 보관합니다. 종이봉투나 망에 넣어서요. 온도는 7도에서 10도 사이가 좋대요. 냉장고보다는 따뜻하지만 실온보다는 서늘한 온도죠. 그리고 빛을 완전히 차단해야 해요. 빛을 받으면 감자가 녹색으로 변하면서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생기거든요. 한 가지 팁 더 드릴게요. 감자를 튀기거나 구울 때는 미리 물에 15분에서 30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러면 표면의 전분이 씻겨나가면서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을 줄일 수 있답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에서 감자를 꺼내서 어두운 찬장으로 옮겨보세요. 그래, 우리 둘 다 덜 타게 살자. 제가 감자한테 한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양파와 마늘입니다. 이 둘은 함께 이야기할게요. 보관법이 비슷하거든요. 먼저 양파부터 볼까요? 양파망을 들고 냉장고 앞에 섰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양파가 왜 자꾸 물러지고 곰팡이가 피는 거지? 이유가 있었어요. 양파는 차갑고 습한 곳을 싫어합니다. 냉장고는 양파에게 최악의 환경이에요. 습기 때문에 금방 무르고 곰팡이가 생기기 쉽거든요. 양파는 원래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는 채소예요. 그래서 보관도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해야 해요. 저는 양파를 망이나 바구니에 담아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둡니다. 부엌 구석이나 팬트리 또는 찬장 위쪽이 좋아요. 중요한 건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보관하는 거예요. 껍질이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양파를 반만 썼다면요? 그건 얘기가 달라요. 자른 양파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으면 7일에서 10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통마늘은 양파처럼 건조하고 통풍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그런데 마늘은 좀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혹시 깐 마늘을 기름에 담가서 보관하시나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마늘을 기름에 담그면 보툴리눔균이 자랄 위험이 있거든요. 보툴리눔 독소는 정말 위험한 독소예요. 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미국 국립가정식품보존센터 NCHFP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늘을 기름에 담갔다면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고 4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장기 보관하려면 냉동이 답입니다. 깐 마늘을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몇 달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양파와 마늘, 이 둘은 바람이 통하는 곳을 좋아해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숨쉬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 채소죠. 아니, 토마토는 과일인가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지만 요리에서는 채소로 쓰이니까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보관법이에요. 토마토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걸 왜 냉장고에 넣었을까? 토마토를 냉장고에 오래 두면 맛이 없어진다는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토마토는 저온에서 풍미를 만드는 효소 활동이 멈춰요. 특히 12.5도 이하에서 장기간 보관하면 향과 맛을 만드는 휘발성 화합물이 감소합니다. UC 데이비스 연구센터에서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냉해라는 현상도 일어나요. 토마토 표면이 움푹 들어가거나 물러지거나 속이 갈변하는 증상이죠. 토마토는 원래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추위에 약해요. 그럼 토마토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실온에서 충분히 익히는 게 기본이에요. 창가에 두되 직사광선은 피하고요. 꼭지를 아래로 두면 더 오래 간답니다. 토마토가 완전히 익으면 2에서 3일 내에 먹는 게 좋아요. 만약 정말 많이 익어서 금방 상할 것 같다면 그때는 냉장고에 넣어도 돼요. 하지만 먹기 1시간 전에는 꺼내서 실온에 두세요. 그래야 풍미가 돌아와요. 토마토를 썰어서 샐러드로 먹을 때 차갑게 먹고 싶다면 먹기 30분 전에만 냉장고에 넣으세요. 잠깐 차게 하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장기간 저온 보관이에요. 저는 오늘 토마토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구니에 담아 주방 한쪽에 뒀어요. 따뜻함을 거쳐야 달아지는 건 사람 마음만이 아니구나. 토마토를 보며 든 생각이에요. 네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여름 채소의 대표 주자죠.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이 매력이에요. 그런데 냉장고에서 꺼낸 오이가 축 늘어져 있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오이는 차갑게 먹는 건데 당연히 냉장고에 넣어야지. 그런데 이게 오이를 망치는 길이었어요. 오이는 10도 이하의 온도에 약해요. 며칠만 냉장고에 두어도 냉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세포벽이 손상되면서 오이가 물러지고 표면에 움푹 들어간 자국이 생기고 빨리 부패하기 시작해요. 오이는 원래 더운 여름에 자라는 채소예요. 그래서 추위에 정말 약하답니다. UC 데이비스 연구센터 자료를 보면 오이의 최적 보관 온도는 10도에서 12도 정도예요. 냉장고 온도는 보통 3도에서 5도니까 오이에게는 너무 춥죠. 그럼 오이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씻지 않은 채로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싸세요. 그리고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는 거예요. 부엌 중에서 가장 시원한 곳, 예를 들어 싱크대 아래나 팬트리 같은 곳이 좋아요. 직사광선은 피하고요. 이렇게 보관하면 34일은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오이를 반만 썼다면요? 그건 랩으로 잘 싸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하루 이틀 안에 먹으면 괜찮아요. 문제는 통오이를 장기간 냉장 보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이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신문지에 감아 싱크대 아래에 뒀어요. 배가 편안해지는 건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요. 오이는 여름 채소니까 따뜻하게 대해줘야 해요. 다섯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손주가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바나나는 어떻게 보관하세요? 혹시 냉장고에 넣으시나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빨리 익는 게 싫어서 냉장고에 넣곤 했죠. 그런데 바나나를 냉장고에서 꺼내면 껍질이 까맣게 변해 있는 거예요. 이거 상한 건가? 아니에요. 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품질은 떨어진 거예요. 바나나는 저온에 매우 민감한 과일이에요. 특히 덜 익은 바나나를 냉장 보관하면 더 이상 익지 않아요. 후숙 과정이 멈춰버리거든요. 그리고 껍질이 갈변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이걸 저온 갈변이라고 해요. 바나나의 최적 보관 온도는 13도에서 15도 정도예요.
냉장고는 너무 추워요. 바나나는 실온에서 후숙하는 게 기본이에요. 녹색 바나나를 사오면 주방 한쪽에 두고 익기를 기다리세요. 바나나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으면 후숙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어요. 에틸렌 가스가 꼭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바나나가 완전히 익으면 바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 다 먹지 못할 것 같다면 껍질을 벗겨서 냉동하세요. 냉동 바나나는 스무디로 만들면 정말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처럼 갈아 먹어도 좋고요. 그런데 완전히 익은 바나나를 하루 이틀 더 두고 싶다면 그때는 냉장고에 넣어도 괜찮아요. 껍질은 검어지지만 속은 괜찮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며칠 이내에 먹어야 해요. 저는 오늘 손주를 위해 바나나를 꺼내서 바구니에 담아뒀어요. 꼭지에 랩을 감아서요. 천천히 익어가는 바나나를 보면 기다림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6번째는 빵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도 평생 빵을 냉장고에 넣어왔거든요. 곰팡이가 무서워서요. 특히 여름에는 금방 곰팡이가 피니까 무조건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런데 냉장고에서 꺼낸 빵이 왜 이렇게 딱딱하고 맛이 없는 걸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빵을 냉장 보관하면 전분의 노화가 빨리 일어난대요. 전문 용어로는 레트로그라데이션이라고 해요. 빵 속의 전분 분자가 재결정화되면서 수분을 잃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이 냉장고 온도도에서 가장 빨리 일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냉동실 영하 18도 이하에서는 노화가 거의 안 일어나는데 냉장실은 딱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온도대예요. 그러니까 냉장고는 빵에게 최악의 장소인 거죠. 그럼 빵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이틀 안에 먹을 빵은 실온 보관이 답이에요. 밀폐 용기나 빵 봉투에 넣어서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곳에 두세요. 부엌 찬장이나 빵통이 좋아요. 그런데 이틀 이상 보관해야 한다면 슬라이스해서 냉동하세요. 빵을 한 장씩 분리해서 냉동하면 먹을 때 꺼내서 바로 토스터에 넣으면 돼요. 해동할 필요도 없어요. 냉동빵은 토스터로 구우면 갓 구운 것처럼 바삭하고 맛있어요. 저는 오늘 냉장고에서 빵을 꺼냈어요. 이틀 안에 먹을 건 빵통으로 나머지는 슬라이스해서 냉동실로 옮겼어요. 부드러움을 지키는 길은 차갑지 않았다. 빵을 만지며 든 생각이에요. 곰팡이가 걱정되시면 빵을 살 때 소량씩 자주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국의 여름철처럼 정말 습하고 더울 때는 냉동 보관이 최선이에요. 냉장은 안 돼요. 냉동이에요. 기억하세요. 마지막 보너스는 꿀입니다. 꿀은 자연이 준 놀라운 선물이죠. 천연 방부제 같은 식품이에요. 그런데 꿀도 냉장고에 넣으시나요? 저는 그랬어요. 꿀도 음식인데 냉장 보관해야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데 냉장고에서 꿀을 꺼내면 숟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딱해져 있어요. 꿀이 결정화된 거예요. 결정화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꿀의 품질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천연 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결정화돼요. 하지만 냉장 보관하면 이 결정화가 훨씬 빨리 일어나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냉장고에서 꿀병을 꺼내면 병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그 응결수가 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꿀은 원래 수분 함량이 낮아서 미생물이 자랄 수 없는데 물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발효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꿀의 올바른 보관법은 간단해요. 밀폐해서 실온 보관. 이게 전부예요.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곳이면 충분해요. 부엌 찬장이나 팬트리가 좋아요. 꿀은 항균 작용이 있어서 실온에서도 거의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꿀이 아직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만약 꿀이 결정화됐다면 미지근한 물에 중탕하세요. 꿀병째 따뜻한 물에 담가서 천천히 녹이면 돼요. 절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돼요.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만 1세 미만의 아기에게는 꿀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영유아 보툴리눔증의 위험이 있어요. 아기의 장은 아직 미성숙해서 꿀 속의 보툴리눔 포자를 처리하지 못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돌이 지나면 괜찮아요.
저는 오늘 꿀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찬장으로 옮겼어요. 뚜껑을 꽉 닫고요. 이제 언제든 부드럽게 떠서 쓸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7가지 식품과 보너스 1가지를 살펴봤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감자. 냉장고 X 어둡고 서늘한 찬장에 보관. 고온 조리 전에는 물에 1530분 담가두기. 둘째, 양파. 통양파는 통풍되는 서늘한 곳. 자른 양파만 밀폐해서 냉장 712일. 셋째, 마늘. 통마늘은 건조한 실온. 깐 마늘이나 마늘 기름은 냉장 4일 이내, 장기는 냉동. 넷째, 토마토. 실온 후숙이 기본. 장기 냉장 보관은 풍미 손실. 다섯째, 오이. 10도 이하 장기 보관 금지. 씻지 말고 신문지에 감싸 서늘한 실온. 자른 오이만 냉장. 여섯째, 바나나. 실온 후숙. 다 익으면 바로 먹거나 껍질 벗겨 냉동. 일곱째, 빵. 단기는 실온, 장기는 냉동. 냉장 보관은 노화 가속. 보너스, 꿀. 밀폐해서 실온. 굳으면 미지근한 물 중탕. 만 1세 미만 금지. 어떠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잘못 보관하고 있었는지 놀랍지 않나요? 실천 팁과 마무리. 이제 실천할 차례예요. 오늘 저녁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냉장고 문을 열고 감자, 양파,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꿀을 찾아보세요. 하나씩 꺼내서 올바른 자리로 옮겨주세요. 감자는 찬장으로, 양파는 바람 부는 그늘로, 토마토는 바구니로, 오이는 신문지에 감싸서 서늘한 곳으로, 바나나는 실온 바구니로, 빵은 빵통으로 또는 슬라이스해서 냉동실로, 꿀은 찬장으로. 이 작은 변화가 우리 몸의 내일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 혈압기를 보며 시작한 이 여정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음식을 제대로 보관하는 것. 그 음식이 가진 영양을 최대한 살리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유해 물질을 만들지 않는 것. 이 모든 게 우리 몸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냉장고를 정리하는 10분이 여러분의 건강한 10년을 만들어줄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